28번 볼게. 어제 제곱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고, 제곱근에 대해서는 뭐 최근 트렌드 자체는 어렵게 나오지 않는 추세라서 존재감이 없어. 근데 이제 갑자기 뒤통수 칠 수 있어요. 자, 28번 봅시다. 2 이상의 자연수 n. 사실 제곱근에서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2 이상의 자연수. 요거 놓쳐갖고 계속 뭐 n 네, 후보 중에서 1을 계속 더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대충 2차 함수 형태 구조에서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뭐 기초 이론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n이 홀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한 개가 나오지. 이 문제를 이제 크게 유형을 두 개를 이제 잡으면은 실근의 개수를 묻는 게 있고 실근의 정확한 값을 찾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를 묻는 거는 이제 이게 n이 짝수냐 홀수냐로 나눴을 때 짝수면은 뭐 대충 이거 한번 설명해야 되는데 개수로 치면은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1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2개, 1개, 1개 다 가능하고 n 홀수가 되면은 뭐 1개밖에 안 나오죠. 무조건 1개. 거기에 나와 있는 3, 4, 5, 6, 7 중에서 F3, 그 다음에 F5, F7은 n이 홀수야. 근데 그거의 개수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1개씩입니다. 1개씩. 그래서 F4랑 F에 6을 더한 게 3개가 넘어가면은 7에서 3 빼면 4가 되죠. 그럼 무조건 2개 이렇게 나와야 돼. 2개. 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10에서 마이너스 n 빼기 k의 제곱 더하기 8인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된 거죠. x의 n, 2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리고 n이 이제 짝수인 상황인 거고. 그럼 얘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얘네가 무조건 2개가 나와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n을 집어넣었을 때 4랑 6을 집어넣었을 때 얘네가 양수가 나와줘야 돼.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빼기 k의 제곱 더하기 8이 양수 0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 빼기 k의 제곱 더하기 8도 양수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걸 동시에 만족을 시켜줘야 돼. 동시에 만족을 시켜주는 애는 뭐 적당하게 집어넣으면 되지 뭐. 4를 집어넣으면 되죠. 3 집어넣으면은 요 계산돼. 3 집어넣으면은 k가 3의 제곱 더하기 여기가 3 집어넣으면 6 빼기 3의 제곱 9에서 여기가 음수가 돼요. k는 4가 가능하고 뭐 5가 가능하고 6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뭐 이제 7 이런 거 집어넣으면 이쪽에서 이제 승립이 안 돼요. 하여튼 기본 문제인데 이 정도만 해도 이제 4점 그러니까 제곱근 문제 중에서는 이 정도 스타일만 해도 이 정도면 좀 어려운 스타일이야. 원래는 이제 이게 정말 쉬운 문제만으로 나오다가 중간에 급변해갖고 이 정도가 이제 평균치가 돼버렸어요. 자, 잘 공부를 해보시고 자, 제곱근 문제 중에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더 풀고 갑시다. 이거는 32번이었죠. 여기 좀 어려워. 그래서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 한 대충 한 뭐 30% 40%만 이해해도 괜찮아. 그냥 뭐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니까 이런 정도의 난이도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괜찮은 겁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집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 거듭제곱 n 거듭제곱에 대한 n제곱에 10n 빼기 21 이게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n 빼기 3 n 빼기 7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자,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3과 7에 대해서 얘는 뭐 그래프를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애니까 2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자, 요 n에 대해서 짝풀이 중요하고 얘네에 대해서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양수 부분과 0이 되는 부분과 음수가 되는 이 부분은 당연히 나누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으냐 이걸 나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요거랑 집합 개념에서 fx는 0에 근하고 같아진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f의 0이 f의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감이 안 잡히는데, 자, 일단 n을 홀수부터 가봅시다. 홀수가 한 개짜리 근을 갖고 있으니까 제일 만만하잖아. n은 1일 때부터 그냥 하나 해봐요. 1을 그냥 넣어봐. 1이 돼버리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음수 나오는 거지. 음수. 그러니까 여기가 홀수, 여기가 이 자체가 음수. 그러면 한 개가 나오는데, 자, 이제 볼게. n을 1을 집어넣으면 x의 1은 여기다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6 해서 마이너스 12야. 근이 하나가 나왔어. 근이 하나 나왔는데, 이제 어려운 표현이 여기. 왼쪽에 있는 근이, 왼쪽에서 x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근이 떴으니, 이쪽에서도 똑같은 근이 나와야 된대. 근데 fx 2차함수예요. fx가 최고차의 계속의 양수 2차함수야. 이걸 가지고 2차함수식을 만들려면, 근이 하나짜리 식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fx를. 최고차의 계속은 뭐 양수, 뭐 이렇게, 양수.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최고차의 계속의 양수인 2차함수. 자, 뭐 이런 정도가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여기에 있는 조건을 만족을 시키지 못해요. F0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는 뭐 그리면 마이너스 12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F0은 양수가 돼. 이거 안 되네. 뭐지? 이러면서 이제 한 번 더 해봐. 3과 7이 포인트죠. 3과 7은 같은 급을 갖고 있어. 3과 7을 잡으면은 이제 얘는 x의 세제곱 1곱 거듭제곱이 0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자체가 0이 돼. 3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일단 어떻게 돼요? fx는 x의 제곱이 되지. 0을 근으로 가지니까 0을 근으로 가지니까 0만 근으로 가지. 0만 근 갖게 되고 이거 만족합니다. 이거 돼요. 그럼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일단 3과 7 모두 다 돼.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5도 해보고 9도 해볼 텐데 5를 해보나 마나 이거 같은 개념으로 x의 5 거듭제곱이 음수가 되고 음수가 되면은 음수를 이런 식으로 가지면서 0에서는 무조건 0보다 크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요거 딱 하나 가능하고 요거 됩니다. 홀수에서 이렇게 잡아요. 그럼 짝수로 가볼게. 이 짝수. 그래서 제곱근 문제가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되고 방정식 근까지 확장이 돼서 어려워질 수가 있어. 이 정도만 그냥 한번 경험해보세요. 짝수 한 개만 해봅시다. 2하고 8은 짝수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음수, 8도 집어넣어도 음수니까 여기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게 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2차 함수인데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이렇게 될 수는 없어. 자, 그래서 중간에 있는 4와 6이 4만 해볼게. 나머지는 이제 해보세요. 그럼 x의 4제곱이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이 돼. 실근 존재합니다. 그럼 x제곱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정도 되고 얘는 3과 여기에 있는 애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음수는 안 되니까 뭐 하여튼 4 루트 3과 마이너스 4 루트 3이 근이 되고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주게 돼. 이 상태에서 근이 두 개가 나오고 F0은 음수가 맞습니다. 이거 되네요. 같은 방법으로 6도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되고 요거 되고. 하여튼 요 정도까지 공부하면 됐어. 이 정도면은 뭐 21번 정도 수준까지 되는데 요즘 스타일은 여기를 살짝 이제 약화를 시켜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공부하시면 올해 수능은 될 겁니다. 자, 이것까지 이해가 된 친구들은 33번 정도도 시도해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33번 정도까지, 그리고 35번 정도,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36번 봅시다. 조금 쉬운 문제인데, 쉬워도 중요해서, 좌표 세팅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기본적으로 이 좌표 세팅 문제를 풀려면 방정식도 풀 줄 알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도형에 대한 부분도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좌표 세팅을 하려면 도형에 대한 성질을 이용을 해야 돼서 그래. 자, 거의 대부분의 좌표 세팅 문제는 삼각형으로 좌표 세팅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점이 있잖아. 여기 있는 애에 대해서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세팅한다고. 여기 뭐 곡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x좌표, y좌표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이게 이 직선이 여기를 통과를 해서 보통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서 점이 하나 더 생겨요. 이러면 어떻게 돼? x좌표가 이제 두 개가 나오고 y좌표도 두 개가 나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닮음으로 이 좌표의 세팅이 거의 80% 이상이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게 아니면 그냥 뭐 이제 대칭 좌표 뭐 그냥 기본적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좌표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도형에 대한 성질이 뭔가 나왔다. 도형에 대한 성질. 뭐 기울기가 1이다 아니면 뭐 직각삼각형이 나왔다. 여기서는 뭐 기울기의 곱이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얘네들 x좌표로 표현할까 y좌표로 표현할까 이런 것만 이제 고민하시면 돼요. 그럼 분명히 방향 잡히게 돼 있어.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두 개면 돼요. 두 개. 자, 로그 A 이거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해봅시다. 세팅만 하고 갈게. 여기에 y는 4가 y는 로그 a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b가 10,0이 있어요. b가 대충 10,0. 그 다음에 5a랑 5b가 여기가 수직이래. 이렇게 여기가 a야. 여기가 a랑 ab가 수직. 자, 이거를 이제 도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당연히 쓸 수 있어. 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좌표 대입으로 기울기에 대해서 수직으로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뭐 같은 내용인데, 자, 일단 y는 4가 떴으니까 여기 a라고 하는 좌표가 그냥 나온 거야. 그렇지? a 4제곱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아무런 뭐 정한 거 없지. 이렇게 하고 나면 첫 번째 도형 성질을 갑시다. 도형. 아니 삼각형이 나왔으니 뭐 도형을 가지고 풀 수 있지. 어떻게? 직각삼각형이면 사형 정리. 직각삼각형이면 여기 직각 수직으로 내려서 여기가 a의 4제곱, 여기가 4. 뭔가 쓰고 싶으시면 돼요. 4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여기 이런 거 쓰는 거야. 이러고 나면은 10이라고 하는 애가 10은 a 4제곱 더하기 4곱. 요거 방정식 풀면 됩니다. 그래서 도형으로 푸는 이제 스타일이 확실하게 이제 도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도형으로 가려고 하냐, 뭐 이런 도형이 아니거나 뭐 이제 이런 정도가 있는데, 도형이 나오면 좌표가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수능은. 그래서 실제로 도형에 대해서 너무 강박하면 안 가져도 돼. 그냥 우리 뭐야 할 수 있는 대로 기울기에 대한 수직을 쓰면 됩니다. 기울기. 첫 번째 기울기 a 4제곱분의 4.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기울기. 두 번째 기울기 10,0에서 10,0에서 요거 a 4제곱 그 다음에 4 빼기 0 이렇게 요거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풀어내시면 되죠. 자, 그냥 정리하는 거는 생략. 그리고 뭐 도형으로 갈 거면 그냥 뭐 화끈하게 가세요. 이게 이런 원이 만들어서 원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은 이제 마스터가 된 거야. 근데 뭐 수능에서는 뭐 몰라도 됩니다. 계산만 잘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7번도 그냥 좌표 세팅, 그냥 중점에 대한 좌표 세팅이니까 열심히 계산하면 되고, 이게 잘 안 되면 클리닉 질문하시고, 38번은 얘기합시다. 38번은 수능이 진짜 많이 나온 구조야. 수능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 좌표 세팅 중에 로그 함수를 가져다 놓고 여기는 뭐지? 로그 EX를 가져다 놓고 요 길이를 y는 t, 요 길을 y는 마이너스 t.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자, 그때의 여기의 좌표와 여기 A, 여기의 좌표와 여기 A와 B 부터가 여기에 X좌표와 여기에 X좌표 관계가 있는데, 이게
1분의 1이야. 여기를 알파로 놓으면 여기가 알파분의 1이고 y는 뭐 베타로 놓으면 여기가 베타분의 1이 되고 그래. 역수 관계가 성립해. 뭐 이게 뭐 엄청나게 뭐 어마어마한 뭐 내용을 담고 있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가면은 로그 2x가 t다 할 때 이 x의 좌표가 2의 t 이렇게 나오잖아. 2의 t. 여기에 있는 애가 로그 2x가 되면 얘는 x는 2의 마이너스 t 역수가 돼요.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역수. 여기에 x좌표가 역수가 되는데 하필 여기가 또 1이 있어. 1. 1을 기준으로 해서 역수 관계에 x좌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이 이제 여기 도형이 하나가 끼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것도 푸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난 도형을 이용할래 라고 들어가면은 이게 뭐 이제 여기 A하고 B가 있을 때 A, B가 지름이래 지금 A가 지름이면 여기가 또 포인트죠. 그럼 이 기울기가 수직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있고 도형으로 들어갈 거면 나는 이런 거 잘 안 보입니다 하면 그냥 좌표를 밀어붙이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 푸는 거예요. 도형은 그냥 약간 재미로 공부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좀 현실적인 영역은 그냥 좌표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좌표로 계산하는 거 자, 이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A, B가 있고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 조금 전에 한 거니까 이게 A, B가 지름이고 그 다음에 원이 Y축의 원점에서 접한대요. 원에 대해서 사실 접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선은 원의 중심하고 연결을 해서 수직 이런 정도 표현하지. 이게 원점에서 접했으니까 이게 수직이 되고 이렇게 넣으면 여기가 바로 A, B의 가운데점이 되고 요만큼이 반지름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여기가 길이가 같으니 삼각형 이제 작업합시다. 삼각형 세팅으로 가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 길이가 같아. 우리 조금 전에 했던 방식으로 가면 이렇게 높이가 같으면 여기랑 여기가 좌표가 역수 관계가 있어요. t랑 t분의 1로 봅시다. 그래서 이게 하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외워서 그냥 푸는 거 정도 좌표 세팅을 외워서 그냥 집어넣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넣는 거는 이렇게 하세요. 자, C 원점의 중심 원의 중심을 C 정도 하면 C라고 하는 거는 얘랑 얘도 가운데지. 그래서 C의 x좌표는 2분의 1에 t분의 1 더하기 t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요게 반지름이 되는 거죠. 반지름. 지름은 AB. 지름은 AB.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데 뭐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로그 2의 t 여기에서 요만큼 길이의 요거 한 개 요게 r 얘를 그냥 풀어도 괜찮습니다. 피타고라스로 아니면 그냥 지름으로 가요. 일단 제곱으로 그냥 갑시다. AB의 제곱을 그냥 바로 풀어. AB의 제곱은 지름의 제곱 여기 있잖아. 요놈에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 좌표가 있어요. 여기 좌표가. 이 좌표 그냥 길이로 때려버리면 그냥 계산을 밀어붙여요. 로그 2의 t면 여기 마이너스 로그 2의 t가 돼. y 좌표가. 자, 그래서 그냥 집어넣습니다. 이제 다시 정리할게. A는 t분의 1, 마이너스 로그 2의 t. B는 t, 로그 2의 t. 길이를 그냥 생으로 때려 넣어요. 여기서 이제 빼는 거야. t 빼기 t분의, t에서 빼자. t 빼기 t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로그 2의 t 빼기 로그 2의 더하기가 되겠네. 로그 t의 제곱.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지름이니까 2r이 되면서 없어지면서 t분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게 없어져. t제곱, t제곱, t제곱은 이거 없애지고 중간에만 남고 여기는 이제 같은 숫자예요. 이거랑 이거랑 같아지면서 간단하게 t가 정리가 됩니다. 일단 푸는 방법이야 뭐 더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걸 가지고 계산하는 능력을 키워. 그게 1번이야. 계산만 잘 돼도 그냥 수능에서 밀리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39번은 언급만. 39번은 워낙 유명한 문제라 웬만한 문제집은 다 실려 있어서 자, 이게 이제 약간 독해 능력도 수능 문제 풀 때 중요한데 문제를 읽다 보면 봐봐. 그림과 39번이야.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k 라고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직선이 있다 혹은 뭐 1차 방정식이 있다 아니 뭐 이게 표현 방법이 되게 많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식을 이렇게 줬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하면 요거죠.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요 기울기를 이제 그냥 이렇게 슬쩍 흘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평행 이동한 지수함수 두 개가 있어. 거기에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들어가요. 이제 평행 이동을 했는데 평행 이동에 대해서 이제 슬쩍 보면은 2에 x 더하기 1 더하기 1 2에 x 빼기 1 이렇게 적었습니다. PQ의 길이가 여기가 루트 10이래요. 기본적으로 이게 루트 10이면 기울기 3에 대해서 1과 3 이렇게 모이면 되겠지. 이 좌표를 평행 이동을 했더니 이 곡선 위에 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방정식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 40번은 우리 했고 우리 테스트에서 집어넣어서 했고 자, 41번 봅시다. 이것도 도형의 성질이야. 자,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과 x축과 중심이 a와 b랑 y는 요거 ex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3 더하기 a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여기가 교점이에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점이야. 자, 도형을 이제 직관을 하려면 이걸 해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저기 왼쪽에 있는 원을 생각을 했을 때 이 모든 그림이 한 번에 머릿속에 들어가면 잘 해체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생각하는 뭔가 성질 하나를 잡아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걸 단순화시키는 게 좋아. 원과 직선, 원의 지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해 더 잘 보여. 이게 이제 X축 곡선 2개, 원 도형이 4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걸 한 번에 머릿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눠. 첫 번째 제일 만만한 거 원과 직선. 여기서 성질이 하나 쫙 나와. 어떻게 나와? 원의 중심하고 연결을 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지. 그치? 요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A와 B의 가운데에서 들어간 이 점이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돼요. 요걸 못 잡아낸 거면 이게 도형 분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건데 도형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자, 하여튼 요 A, B는 현이라서 다시 정리를 합시다. 현이라서 수직 이등분 선은 중심을 지나갑니다. 원의 중심을 지나가요. 자, 그러면 A는 점표가 나와 있어. 1,0이야. 아니, 그럼 B는 모르네. B는 뭘로 잡지? B는, 잠깐만, B를 잡아도 되나? B를 잡읍시다.
여기 그냥 잡을 수 있네. 여기 근이니까, 이놈의 근이니까 는 0을 하면 a가 넘어가고 요거 2에 x 빼기 3이니까 2에 a 더하기 3. 그러니까 b는 2에 a 더하기 3, 0입니다. 자, 됐죠? a와 b의 가운데 여기 x좌표도 그냥 더하면 되지. 얘는 뭐 그냥 2로 나눴으니까 a 빼기 1 더하기 3은 2로 나누면 2가 되고 콤마 0 이렇게 되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는 곳이 두 군데야. 여기 곡선 한 군데 집어넣고 여기 곡선에 또 집어넣어. 여기다가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집어넣어서 같다. 이렇게 풀면은 문장 하나니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도형의 성질이 안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내가 이 문제를 뭐 풀었을 때에 대한 이유 같은 거를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놓으세요. 적어놔야 이게 나중에 누적이 돼서 이제 나의 약점이 드러나게 돼요. 그때 이 함수 자체의 성질을 못 썼는지 도형의 성질을 못 썼는지 좌표를 세팅해서 계산이 안 됐는지 이거를 집어넣는 걸 못했는지 이게 단계별로 문제점들이 있거든. 그걸 분석하세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나. 그거를 한 번 더 생각할수록 실력이 늘어나. 자, 넘어갑시다. 42번도 그냥 도형만 잡고 갈게. 42번도 뭐 이제 로그 함수가 3개가 나오고 x는 a와 x는 b 직선이 또 들어가고 자 이렇게 됐을 때 a, b, c, d가 사각형인데 a, b, c, d가 사각형인데 원에 내접한대요. 원에 내접한대. 여기서 성질을 하나 잡아내야 돼.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특징이 있는 애는 x는 a와 x는 b는 평행하지. 그렇지? 평행. 그러면 이제 원을 하나를 잡고 거꾸로 이제 그려봐. 평행한 두 직선을 집어넣으면 어떤 상황인데요? 이게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해. 이등변삼각형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등변삼각형. 하여튼 등변사다리꼴이 탄생을 해요. 그래서 A, B랑 B, C가 같아요. A, B, B, C가 같아요. 완전 이 길이들을 뭐 구해서 뭐 넓이가 얼마다 이제 이거를 찾아내시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43번도 이 도형에 대한 부분만 잡고 갈게. 로그 함수가 두 개가 있고 직선이만 이렇게 난잡하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만 갑시다. 제일 중요한 것만. 넓이 b가 CED가 뭐야? CED 2대 3대 3. 그러니까 여기가 2개짜리, 여기가 3개짜리, 여기가 3개짜리. 2대 3대 3의 면적 비를 갖는데. 자, 면적 b가 나왔으면 얘네들 결국에는 그러니까 도형의 성질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x좌표, y좌표로 해석이 되게 돼 있어. 무조건 얘네에 대한 어떤 요소들이 다 바뀌어서 x좌표, y좌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3개가 눈에 먼저 보이지? 3개. 그 길이가 같은 거죠, 이렇게. 이런 게 그냥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잘 보여. 이러고 나면 여기 2개. 삼각형을 이렇게 큰 삼각형으로 보면 전체가 8개야. 8개 중에 2개, 6개. 이렇게 되죠. 그럼 길이 b가 1대 3. 자, 그러면 이런 길이 b가 나온 애를 어떻게 해? 좌표로 세팅하면 돼. 좌표로 세팅하면 돼요. 그럼 이제 뭐 구해서 된 겁니다. d는 1,0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좌표는 삼각형으로 세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삼각형으로. 이게 1대3이니까 요 길이를 잠깐 문자 뭐 안 썼지? T 정도일까? T? 여기가 3T. X 좌표 아니면 Y 좌표로 가는 거야. 자, 여기는 1 더하기 T, 여기 1 더하기 4T. 여기 높이 같으니까 아마 이게 로그 A랑 로그 B, 로그 A랑 로그 B, 로그 A의 K랑 로그 B의 K, K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2배가 되는 거니까 로그 B에다가 2배를 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같다, 아니지, 2배 하면 이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2를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B쪽으로 공개적으로 관계는 A랑 B의 관계가 되죠. 저쪽으로 보내는 게 순나. 2분의 1을 봅시다. 2분의 1을 보내면 A제곱은 B 이렇게 되죠.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이라서 이게 이제 어떤 비율로 바로 보이면 좋고 아니면 계산해서 찾아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결국에는 이 계산 능력이 있어야 뭐든 다 되는 거니까 이 관계식 하나에 그 다음에 좌표 세팅하고 교점이 어디가 중요하니? 교점이 뭐야?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건가? 여기에 자, X좌표를 세팅을 했잖아. 지금 곡선 안 그려갖고 네. 이렇게 곡선 하나와 이렇게 곡선 하나 이렇게 써요. X좌표를 집어넣어. 여기에 X좌표를 집어넣어. 이 길이가 1대4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Y좌표의 길이와 여기에 집어넣은 Y좌표의 길이가 4배. 그러니까 여기 이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의 닮은으로 가는 거고 해설을 보면 이게 아마 직선이 있다로 풀었을 거야. 상관없어. 똑같은 거야.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일단 나머지는 그냥 계산입니다. 일단 이게 도형이 보여야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을 풀면 하니까 이 정도만 언급을 할게요. 열심히 계산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45번도 도형만 분석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뭐 풀어도 되니까 문제를 꼭 읽어오시고 좀 시도를 하고 와. 그래야 이게 문제 풀 때 무슨 말인지 더 이해가 쉬우니까. 자, y는 x가 있고요. 만나는 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또 직선이 있고요. 여기가 C고 이렇게 길을 지나가. 여기가 A. 그 다음에 삼각형이 나오는데 자, 봅시다. 양수 K에 대하여 곡선이 지수함수가 평행 이동된대. 자, Y는 X는 서로 다른 두 점 A, B 여기서 만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숨겨놓은 게 있지. 기울기인데 숨겨놨잖아. 여기 기울기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수직이야. 좀 유치하게 숨겨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길이가 AC 대 AB가 3대 5. 예쁜 숫자지. 그치? 여기가 4K. 3대 4대 5. 그럼 이게 대칭이잖아. 이게 지금 X랑 마이너스 X니까 여기가 K가 되겠네. 됐지? 자, 그러면 좌표 세팅을 어떻게 해? 아이고, 이렇게.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은 이거지. 여기를 T, 여기를 4T. X좌표를 넣어요. 그럼 이 높이가 T를, 여기서 앞에 한 거랑 거의 같은 거야. T를 집어넣으면 2에 T 빼기 K. 그 다음에 4T를 집어넣으면 2에 4T 빼기 K. 근데 높이는 4배. 여기다가 4배를 한 게 같아진다. 그럼 2의 K가 약분해서 없어져요. T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풀면 돼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좌표 세팅을 할 때 도형의 성질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어떤 요소가 들어가든 일단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이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세팅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결정을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 47번이 그림이 잘못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미안해요. 47번이 뭔가 이상해서 봤더니 그림이 뭔가 잘못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게 48번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힌트만 좀 줄게. 그 49번을 가지고 49번의 그림을 가지고 이제 48번을 어떻게 푸는지를 힌트를 좀 줄 테니까 자 49번 봅시다. 기본 세팅이라서 얘를 연습을 하고 맞출 수 있으면 48번까지 할 수 있어요. 결국에 같은 내용이야. 자, 좌표를 결국에 세팅할 건데 이게 직사각형이 들어갔대. 직사각형이에요. 아유, 이미 맞니? 자, 이렇게 C OA, CB 길이 B는 1대2. 자, 여기에 삼각형이 보여야 돼. 삼각형. 근데 삼각형이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되고 OBC 이런 삼각형이 보이면 안 되고 이런 삼각형이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된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삼각형으로 보여야 돼요. 항상 좌표의 기준은 X축, Y축이기 때문에 X축하고 Y축에 대해서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이 A 좌표를 표현을 해야 돼요. 이렇게 평행, 이렇게 평행, 이렇게 평행, 이렇게 평행. 이런 애들로 기준을 잡으면 저절로 삼각형이 생겨요. 이게 분명히 닮은 삼각형이 됩니다. 그렇죠? 이 길이 B가 이게 이제 K, 여기가 2K, 길이 B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AX, AX 1대2. 1대2면 삼각형에 대해서 이게 닮은 삼각형이 보이는데 여기도 1대2가 되는 거지. 이게 1대2. 왜냐면 여기 같고 여기 동그라미 합쳐서 90도. 그럼 여기가 X가 돼요. 여기 수직.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수직. 얘랑 얘가 닮은 거야. 근데 이게 1대2거든. 그래서 얘도 1대2가 돼. 그래서 A 좌표를 P, 2P는 없습니다. 자, B는 그럼 어떻게 해? 길이가 2배가 됐고 이만큼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X 좌표 요소랑 Y 좌표 요소가 바뀌었어요. 이걸 이제 회전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된 애를 90도 회전시킨 걸로 봐도 되는데 그냥 좌표를 읽어. 뭐 이게 그러면 여기 길이는 긴 거니까 요거 긴 거에 4P. 그 다음에 여기는 P였으니까 이만큼 P가 2배가 돼서 2P. 라고 하면 틀리고 이게 부호를 조심해야 돼. 이게 P가 양수예요 지금. 이게 Y좌표가 음수로 가야 됩니다. 딱 이 정도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 좌표가 곡선 위에 있다. 이 좌표가 곡선 위에 있다. 연립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 별거 아니야. 여기까지 해줘. 자, 요거는 이제 지수 위에 올라간 거니까 A의 P가 2P. 이건 로그 위에 올라간 거니까 마이너스 2P가 마이너스 로그 A의 4P. 여기에 더하기로 바꾸면서 넘어가면 A의 2P가 4P. 요놈이랑 요놈 연립하는 거거든요. 별거 없죠? 이게 이제 좌표 세팅 문제에서 예전에는 이제 좌표를 세팅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도형에 대한 요 난이도를 올려갖고 조금 더 어렵게 난이도를 높였는데 요즘에는 계산으로 때려놓고 있어요. 문제들이. 그래서 그런 스타일 문제가 이제 그 옆에 50번. 이게 이제 6평 변형 문제고 화요일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올 거야. 화요일 시험 문제. 이거 그래서 풀어내줘야 돼. 복습해줘갖고. 잠깐만.
우리 12시까지지? 많은데? 수출을 또 해야 되는데. 아,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네. 자, 일단 잠깐 쉬었다 합시다. 5분만 쉬었다. 이 요즘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하고 요즘 스타일이 어떻게 다르냐면, 그냥 예전에는 약간 테크닉도 먹히고 뭔가 그 이제 정치공의 어둠 레시피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잘 먹혔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다 그냥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안 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본기가 강해져야 돼요. 기본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공법. 그냥 뭔가 요령보다는 뭔가 얘를 간단하게 반짝하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보다는 그냥 막 그냥 계산을 밀어붙이고 풀어내는 근성에 좀 더 가까운데 그런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자, 봅시다. 뭐 함수가 하여튼 복잡하게 나왔어요. 50번 보시면 이것도 변형 문제야. 원래 오리지널 문제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깔끔해. 자, 3의 x에 지수함수가 적당하게 평행 이동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k가 곱해졌고 이것도 K에 대해서 뭔가 조작된 형태로 뭔가 확대 축소가 되고 평행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 축소의 평행 이동 뭐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어. 어려워. 근데 보는 게 힘들어요. 그냥 이거 보고 딱 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단할 수 있겠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르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 그래프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있대. A에서 만난대요. 어떻게 만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만난대. 그 점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하니까 요거 먼저 갑시다. 얘가 만나는 점을 찾아요. 만나는 점을 그냥 등호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그치? 여기서 이제 한번 쫄아라. 이걸 어떻게 이게 풀리는 거야? 라고 이제 두려움이 이제 생깁니다. 근데 이제 계산을 좀 많이 해본 친구들은 그냥 막 미루고 가요, 이거를.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 좀 복잡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대충 3의 x를 t 정도로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 조금 편해져. t 더하기 3분의 2k가 여기 k 곱하기 이렇게 3의 마이너스 있으니까 t분의 1이죠. t분의 1 더하기 k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조금 간편해지지. 이렇게 간편해지고 이 k를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마이너스 뭐가 좀 이상한데? 까먹었다. 아니.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 이걸 정리를 하면 t분의 k 3분의 k 빼기 3 3t를 이제 곱해서 식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히게 인수분해가 딱 돼요. 그래서 이건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냥 식 조작밖에 없고 식을 풀어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자, 이쪽에서 얘가 3의 x니까 이쪽은 양수니까 이건 날려버리는 거고 여기다가 이걸 이제 풀어내면은 t라고 하는 애가 3분의 k인데 그러니까 3의 x가 되고 여기에서 x값이 나옵니다. x는 로그 3의 k 빼기 1이라는 게 나와요. k로 정리가 돼. 재밌게도.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이것까지는 뭐 그냥 풀어도 이 문제에 대한 벽이 너무나 커. 이게 뭐가 있냐면 자, 요거 하나만 한번 봅시다. 일단 이게 이 문제에 있어서 여기 3이라는 밑과 여기 3분의 1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그래프가 하나 더 등장하는데 y는 3에 x 빼기 2 빼기 3 이런 애가 등장을 해요. 자, 일단 밑이 다 같은 애들이야. 밑이 지금 다 같은 애들이야. 이건 마이너스 3이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요 교점에서 이쪽으로 뭔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를 잡고 갔더니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뭔가 A가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이쯤에 이제 B가 있고 이 B가 저 노란색 함수 위에 있는 이렇게 된 대충 이렇게 된 배 위에 있는 점입니다. 자, 하여튼 뭐 요거를 이제 해석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여기 있는 애에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이 있고 이렇게 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거든. 자, 얘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면 좋아. 이거 한번 볼게. 2칠 이용놓고 x 빼기 3 더하기 2 이 정도인가? 그 다음에 y는 로그 2에 x 빼기 2 더하기 3? 이 정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공부를 좀 해본 친구들은 보자마자 역함수 관계 이렇게 딱 보이거든. 근데 역함수 관계가 잘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냐면 역함수의 관계는 fx랑 gx가 있을 때 역함수 판정 방법이 있는데 그냥 대입해버리면 돼. 대입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다가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돼. 집어넣어버리면 여기 2가 없어지고 이게 또 떨어지면서 밖으로 떨어지면서 x 빼기 3이 되고 3이 없어지면서 x 하나만 탁 남아.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 돼도 그냥 대입을 한번 해보면 느낌이 좀 오게 돼 있어요. 대입을 해보면 여기 x좌표가 이렇게 있잖아. 이 x좌표가 있는데 그냥 모르겠고 얘를 저기에 있는 3에 x 빼기 2 빼기 3 여기다 한번 대입을 그냥 해봐. 얘는 그런 약간의 느낌이 옵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요 위에 있는 정도 아니야. 그냥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3의 k 빼기 1 빼기 2 빼기 3 이렇게 돼 있거든. 이러고 나면 느낌이 좀 와요. 아, 요게 없으면 이렇게 딱 없어지면서 k만 딱 뜨고 그 다음에 여기 3도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이게 딱 k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느낌을 받으면 아, 요 함수와 그 다음에 요 점의 관계를 느낌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어려웠어. 저기 있는 x좌표가 로그 3의 k 빼기 1 얘가 어떤 점이냐면 a라는 점은 요 점이었으니까 여기도 집어넣을게요. 로그 3의 k 빼기 1 요거를 여기 함수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원래 값이니까 이거는 그냥 아까 그냥 귀찮아갖고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값이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k가 안 나오잖아.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떤 함수일까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를 얘가 y는 이거 방금 전에 집어넣었던 느낌대로 3에 이게 마이너스 1이 없어지면 좋죠. 이게 로그 3에 k 빼기 1 요 1이 없어져야 되니까 1 이렇게 x 더하기 1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빼기 3 이 정도 빼기 3 x 빼기 아니다 더하기 1 이걸로 끝이구나.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k가 나오네요. 맞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3의 로그 3의 k 빼기 1 더하기 1이 없어지고 그냥 k가 나오지. 요 a라고 하는 점이 요 곡선 위에 있는데 얘랑 관계를 생각하면 얘 평행 이동 관계가 돼. 밑이 같으면 딱 두 가지 생각하면 돼. 수능에서는 대칭성이 1번이야. 그러니까 지수로 구해서 y는 로그 2x랑 2x는 요거 y는 x 대칭이잖아. 이 대칭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이에요. 평행 이동. 이 두 개를 생각하면 돼. 두 개밖에 안 나와. 교과서에 두 개밖에 안 배웁니다. 그래서 요 점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라는 거를 요 중간의 매개체를 평행 이동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요즘 스타일로 역산이라고 하는데 역산 관계가 이제 미분에도 나오고 실제로 확통만 안 나오고 이제 지금 이제 수 5까지 내려왔어요. 수2는 좀 많이 나왔어. 수2는 역산이고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많이 나왔습니다. 역산. 거꾸로 계산하는 거. 얘는 어떻게? x, fx를 미분하는 거. 이런 거 계산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였지.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얘를 만들어라 이게 아니고 얘가 도대체 어떤 함수에서 평행 이동돼서 왔냐 이걸 물어요. 그러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 그렇지. 중간만 이렇게 쏙 뺀 것기만 하지만 그래도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요즘 스타일이야. 요즘 스타일.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요 a라는 점이 얘가 3의 x 더하기 1 요 함수를
얘를 그러면 이제 여기가 x자리에다 마이너스 3 들어가는 거니까 3,3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라고 거꾸로 생각을 해줍니다.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도 있어. 다른 방식으로 그냥 계산을 한 번 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3루트2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거리만 구하면 돼요. 거리를 구하는 방식은 거리를 안 구해도 돼요. 이거 지워버렸는데 여기 A가 아까 A가 로그 3의 K 빼기 1, K 그 다음에 그럼 B는 3만큼 간 거니까 로그 3의 X좌표가 K 더하기 2 Y좌표 3만큼 내려왔으니까 K 빼기 3 이렇게 되지.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삼각형 면적 구하는 거죠.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사성 공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래 이제 벡터의 이제 외적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 공식으로 거의 뭐 외우지 않을까요? 이거 AD-BC 뭐 외우면은 좋아. 수능에도 몇 번 나왔어. 그냥 이거 있잖아. 0,0에서 AC 0 이렇게 하고 0에서 B, D 0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는 거 있죠. 이걸 이용하면은 이게 나와? 하지만 나와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K 빼기 3에 로그 3의 K 빼기 1 빼기 K에 로그 3의 K 더하기 2 우리 전체 절대값에 2분의 1을 한 게 삼각형 면적이야. 근데 이게 이제 K 값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K에 로그 3의 K, K에 로그 3의 K 이거 없어지거든. 없어지고 중간에 남는 애가 뭐 마이너스 3 로그 3의 K랑 마이너스 3K 어쩌고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구하는 게 K 더하기 로그 3의 K를 구하래요. 이 덩어리를 구하래요.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제 세 번째 이유야. 세 번째 이유가 K 값을 못 구해. K 값을 못 구하고 이 덩어리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 그래서 계산 쪽에서 이제 좀 자신이 있는 애들은 막 미국 가면서 뭐 안다만 말지고 하고 하다가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6평에 22번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공부를 해봅시다. 어차피 내년에 수능을 보든 올해 수능을 보든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53번에 아까 이거 비율로 푸는 걸 알려준다고 해서 와, 이거 10분 만에 될까? 자, 기초적인 거 하나, 상식적인 거 하나 하고 갑시다. 지수 함수예요. 자, 그냥 편하게 2x라고 할게. y는 2x. 등단경 오른쪽에서. 편의상 한 칸 1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자, 그냥 더 쉽게 가자. 여기 y축. 자, 여기 높이 1 집어넣으면 2. 여기 4, 8, 16.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사각형으로 얘를 쪼갤게요.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 자, 질문. 사각형의 면적은 등비수열이다. 너무 당연하지? 사각형의 면적은 등비수열. 가로 길이가 1이야. 높이만 계산이 되면 되니까 사각형의 면적은 등비수열이 됩니다. 자, 정신을 바짝 차려봐. 이제 조금 어려워져 말고 사실은. 이거 가기 전에 여기 요만큼. 저 파란색의 길이도 등비수열이다. 어때요? 파란색의 길이도 등비수열이다. 느낌으로 탁 오면 좋고 안 되면 계산하는 거야. 자, 2에서 1 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길이는 4에서 2를 빼요. 8에서 4를 빼. 자, 등비 수열하는 거 느껴지지? 2배, 2배. 여기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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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그치? 하나 더. 요렇게 삼각형, 요렇게 삼각형, 요렇게 삼각형, 요렇게 삼각형도 삼각형의 면적도 등비 수열이다. 당연하지. 윗변이 똑같은데, 윗변 똑같고 높이가 등비 수열이니까 2분의 1이 전체 앞에 곱해져 있어도 등비 수열이죠.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요 성질을 알면 좋은데, 좀 너무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뭐, 기출문제 중에 요 정도가 등비 수열인 거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있었어요. 교육청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렇지. 얘를 한번 이용을 해볼게. 이걸 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가 1이 아니고 이렇게 됐다고 쳐봐. 이렇게는 곱하기 처음에 했던 거는 곱하기 2가 됐는데 여기가 간격이 2가 되면 이 간격 2만큼에 대한 공비가 여기 4씩 이제 점프를 하니까 이 사각형의 면적 비율도 4배씩 커지고 삼각형의 면적 비율도 4배씩 커지고 그치? 이 길이도 4배씩 이만큼의 길이 당연히 4배씩 이렇게 커지겠지. 여기가 3칸이 되면은 2의 세제곱이 8 8배만큼씩 계속 커집니다. 당연하죠. 자, 다시 이제 53번 한번 볼게. 이런 거는 사실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등비 수열하고 지수함수랑 성질이니까 한 번만 합시다. 한 번만. 여기가 같아요. 당연히 같으면 여기도 같은 거지. 그래서 요 길이가 이만큼 길이가 몇 배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비율로 커지게 돼 있어. 같은 비율로. 아직은 이 간격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몇 배로 커지는지 몰라요. 자, 근데 여기가 K래. 여기가 K. 여기 길이를, 여기 K가 아니고, 이만큼을 K로 세팅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만큼, 아까 이제 문제에서 해서, 이만큼 전체가 4K가 돼요. 4K. 근데 이게 반반이니까 이렇게 반을 딱 자르면, 여기도 2K가 되고, 여기도 2K가 되고, 여기가 K면 여기가 K가 돼요. 됐지? 자, 그럼 잘 봐야지.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한 번에 보이면은 그냥 한 번에 끝나요. 여기에서 사각형으로 얘네를 잘라내봐. 이렇게. 사각형의 면적은 등비수열이라서 그리고 여기랑 근데 여기 길이를 몰라서 이만큼의 비율을 몰라요. 그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찌그레 여기 나무네 여기 비율은 알 수가 있어. K에서 이게 K이기 때문에 여기 2K, 2K에서 여기도 K가 되고 3K가 돼요. 3K 3배가 돼. 이게 3의 X니까 3배가 된 거는 요 한 칸이 여기가 한 칸이라는 얘기야. 말이 방법이 앞서 나가요. 요거 구하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모르니까 길이를 이렇게 해. 요 길이랑 요 길이도 3배가 돼. 이거랑 이거. 근데 여기는 이제 길이로 보면 별 더하기 K가 요거의 3배. 3별. 이렇게 하면은 지금 K가 여기가 2K야. K가 2K라서 2K가 1이에요. K가 2분의 1이야. 그럼 얘도 나오고 다 나와. 그래서 이제 일단 직선으로 걸쳐져 있는 혹은 이제 등간격으로 가는 이런 형태의 지수 함수는 이런 비율을 가지고 등비수열의 비율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재미는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전에서 이제 이걸 쓸 수 있는지는 본인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안 알려주는데 혹시 모르니까 내년에 시험 보면은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실력을 올리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올해 승부를 볼 거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계산으로 밀고 가. 계산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56번부터 가고, 숙제는 여기 미리 쭉 좀 풀어와. 네, 삼각함수는, 다음이 삼각함수로 넘어가나? 어디까지 내줬지? 오늘 어디까지 풀어보라고 했는데, 제가. 57 했으면, 좋아, 58로 가자. 수 1은 이렇게 풀어주세요. 58, 59도 가자. 다음 주 화요일 테마는 이제 지수로 가운데 정근선하고 정점 증가감소 무조건 중이다. 60번 너무나 중요해서 여기 가야 되는데 이게 100% 수능 유형이라서 64는 너무 어려우니까 건너가고 65번도 난이도가 너무 높네. 66, 67, 68 이 정도까지는 합시다. 그래서 깔끔하게 지수 로그를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수투를 좀 더 낼게. 미분을 지난번에 어제 내준 것 같은데 그 미도 그 이후로 각각 판정 어려우면 해설 보고 좀 풀어오세요. 괜찮으니까 해설 봐도 괜찮으니까 69에서 조금 더 내줄게요. 69 70 너무 어렵다. 71도 어려운데 일단 하자. 73 많이 올렸다. 75 77 홀수로 가는 거예요. 건너뛰고 어려운 거는 80, 81 이 정도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 풀 수 있을 테니까 82 이거 어려운데 85 어려운 거 건너뛰자. 87 이거 수능 문제라 이거 예의상 푸는 거고 89도 여기도 예의상 합시다. 91 한 개만 어려운 것도 91 94인데 98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운데 이건 그냥 이거만 오세요. 이거만 놔도 됩니다. 101 자 여기까지 너무 맞나? 이 정도면 헤어지 뭐 하루 쉬는데 내일은 이제 추석 당일이라서 쉬고 화요일에 이어지니까 잘 풀어보세요.